마찬가지로 요 자리가 0 되는 거 읽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0 되는 거. 그래서 완전 제곱 만들고 0 되는 거 읽으면 A, B 이렇게 되는 거. A, B. 그래서 옛날에 했던 내용인데 이제 다시 다 까먹었을 거 아니. 이걸 우리가 평소에 뭐 맨날 원의 방정식을 끼고 사는 게 아니니까. 다시 이제 기초 수학 시간에 리뷰하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은 R이잖아. R. 그지? R. 반지름은 요 자리에다가 루트 씌워서 읽어주면 돼. 루트. 저 R 제곱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우리 어릴 때도 많이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건데 루트를 씌워줘요. 루트 씌워서 R을 읽어줘야 돼.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 정도 알면 돼. 네, 참고. 약간 이건 투머치인데 투머치. 봐봐. 그 요거 전개하면은 요 A지 A 자리가 뭐일 것 같아요? 전개. 마이너스 2A. 근데 써볼게. 이 동의 하나 봐봐. 마이너스 2A지 않을까? 1차 항이. 또 전개하면 이것도 전개해봐. 전개하면은 y 제곱도 나올 텐데 이거 전개하면 뭐도 나와 여기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투머치긴 한데 그냥 듣고 그냥 이해만 해봐. 무슨 말인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반형의 형태로 쭉 나와 있는 원의 식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중심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않고 이 중심 a랑 b를 좀 빠르게 읽어내는 방법은 여기 x 앞에 있는 요 숫자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뭐만 나와? A만 나오지. 여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뭐 나오지? B만 나오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굳이 만들지 않고 여기에서 원의 중심을 빠르게 읽어내는 방법은 X 앞에 1차 항 앞에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1차 항 앞에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중심 좌표긴 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몰라도 돼. 왜냐면 그냥 하는 김에 얘기를 한 거고 우리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 알겠지? 만드는 게 계산 연습도 할 겸. 그래서 거기 보면 쓰여 있긴 해. 거기 괄호 3번에 원의 방정식 일반형 있잖아. 일반형에 보면은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뭐 반지름도 억지로 공식화할 수 있는데 외울 필요 없어. 중심도 몰라도 돼. 그냥 투머치. 그냥 우리는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꾼다. 완전 제곱으로 바꾼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초 수학 시간이니까 유치해도 이런 거 잠깐 해볼게. 우리 원의 넓이 있지. 넓이를 보통 수학에서 S라고 많이 쓰거든. 이렇게 원의 넓이는 공식 뭐였죠? 파이 R 제곱이었고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지름이 2R이 되잖아. 그래서 2파이 R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원의 넓이랑 둘레 여기 둘레 요거 다시 리뷰하고 이렇게 그 밑에 보면 있을 거야. 그다음에 참고로 일단 이 정도만 하자. 이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로 와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원은 중심이 원점에 있는 걸 제일 많이 다룰 거야. 원점에 있는 거. 그럼 중심이 원점에 있다라는 얘기는 A랑 B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중심이 원점이니까 0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 알겠지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중심이 원점에 있는 제일 많이 우리가 다루는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반지름이 r이니까 r제곱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30번에 풀 수 있는 거 한번 쭉 일단 풀어봐. 네 문제 있죠. 1번, 2번, 3번, 4번. 좀 유치해도 한번 해보자. 쓰면서 밑에 답이랑 한번 맞춰봐봐. 잘 이해했는지.
이것만 알면 되지 한거. 그래서 이제 뭐 잘하고 있겠지만은 뭐 이건 뭐 여러분들 내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y 플러스 3의 제곱에 이거 개인적으로 안 되는 건 좀 물어보자. 이렇게 9 이렇게 쓰면 되고, 그지? 해주면 되고. 뭐 이거는 이제 x 제곱 플러스 중심 원점이니까 반지름이 루트이니까 2 이렇게 써주면 되지. r 제곱. 뭐 완전 제곱 만드는 거야. 우리 앞에서부터 많이 했으니까 잘 될 것 같고. 그치? 뭐 이제 3번 같은 거 완전 제곱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였어? x 빼기 한 다음에 요거 절반 가져오면 돼. 절반. 1차 합해 절반이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절반 가져와서 이게 써줘.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전개해봐. 그러면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와. 절반 가져오면 돼. 절반. 근데 이거 전개하면 상수항 얼마지? 상수항이 9 나오나? 9는 저기 없었잖아. 그지? 나 저 두 개만 보고 만든 거거든. 9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그지? 이렇게. 플러스 y 제곱은 그냥 솔로로 있었으니까 얘 혼자 그냥 써주면 이게 완전 제곱. 더 이상 y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7 원래 있던 거 써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이 부분이 저기 보이는 세모랑 세모 두 개의 세모 얘기하는 거죠. 9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그래서 결론을 좀 예쁘게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해서 플러스 y 제곱에다가 계산하면 16이잖아. 넘겨야 돼. 이렇게 넘기는 거지.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얘는 이제 중심이 3, 빵이고 반지름이 루트 씌워야 돼. 4인 원이야. 이렇게 만들면 되지. 괜찮아? 그지? 좀 더 친절하게 해볼게. 너무 오랜만에 막 넘어가면 그지? 오랜만에 공부하는 건데. 그다음에 또 뭐야 여기? 여기도 완전 제곱 만들면은 요거하고 요거 딱 만드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채연아. x 쓰고 저 1차항 앞에 개수 절반. 절반은 2로 나눠. 1이지. 1을 여기다 써주면 돼. 그리고 제곱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저기 선생님 밑줄 친 거 두 개 다 나오거든. x 제곱이랑 2x 나와. 근데 뭐도 나오지 이거 전개하면? 1 나오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해줘야 돼. 그다음에 이제 y 잘 봐봐. y는 어떻게 만들면 돼? y하고 마이너스 얼마? 2 이렇게 하면 돼. 절반. 이제 부호도 그냥 같이 가져오면 돼. 그러면 이건 얼마 빼줘야 돼? 전개하면은 4를 이거 전개해봐. y 제곱에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y. 근데 나는 지금 이거 만들 때 선생님이 얘랑 얘만 보고 만든 거야. 두 개. 그지? 근데 이거 전개하면 뭐도 나오죠? 4도 나오지. 내 말이 이거 없애야 돼. 얼마 빼줘야 돼 뒤에다가? 4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남는 거 하나 있지 저기. 저건 그대로 써줘야지. 저건 그대로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렇게 만들면 돼.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돼. 자주 나오는 계산이니까 따로 이것만 막 100개 잡아서 연습할 필요 없고 나올 때마다 하면 돼.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다 더하면 9니까 넘기면 되지. 그다음 중심이 어떻게 돼?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 얼마야? 3인 1.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시간 줄 테니까 뭐 정리할 것을 해놓고 뒤에 이화여대 기출이 있을 거야. 31번에. 그거 한번 읽어보고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좀 쉽진 않겠지만 이거 배웠다고 해서 풀 수 있지는 않을 텐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 31번. 일단은 완전 제곱식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 딱 보자마자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 두 개. 완전 제곱식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 다 만들어 봤어요? 그 채연이도 완전 제곱까지 만들었어. 자, 그럼 보자 이제. 일단은 원이 두 개 있는데 요 직선. 우리 직선은 지난 시간에 x, y에 관한 이렇게 1차였어서 직선. 대충 이제 저 문제를 딱 읽어보고 이제 어떤 도형 관련된 문제들은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그림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좋아. 당연히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해서 원이 대칭이라는 건 접었을 때 이렇게 포개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두 원이 서로 대칭이라는 건 접어서 포개진다는 얘기니까 반지름이 서로 어떨까? 반지름이 같아야 돼. 그래서 접어서 완벽히 포개져야 대칭이니까. 그럼 얘 반지름 얼마야? 얘 반지름이 2점. 첫 번째 원이 반지름이 2.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어떻게 돼? 루트 씌워야 돼. 8 마이너스 a가 되지 이렇게. 근데 반지름이 같아야 되니까 요 자식이 2가 돼야 돼. 2 이렇게. 그지? 그럼 루트 4가 2니까 a는 4로 딱 결정이 되지.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이랑 반지름이거든. 중심이랑 반지름. 그럼 중심 한번 읽어보자. 첫 번째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고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 0 되는 걸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지? 중심하고 반지름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많이 얘기하겠지만 우리 편입수학 문제 풀다가도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 그래서 보면은 원이 두 개 이상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중심끼리 이어야 돼. 이게 수학에서 문제 푸는 상식의 보조선이야. 원이 이제 중심, 원이 두 개 나오면, 두 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수능이든 편입이든 중심끼리 이어야 돼. 있기. 그러면 이제 여기가 딱 무슨 점일 수밖에 없어? 가운데 중점일 수밖에 없어. 대칭이다. 직관적으로 좀 받아. 가운데 있는 점이란 얘기지.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똑같아. 그러면 우린 수학에서 무조건 가운데 있는 그 중점이라고 하는 걸 딱 구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쓰던 평균을 내면 돼. 평균 이렇게 하면 기초수학 하나씩 하는 거야. 기초수학. 그럼 평균 낸다는 건 뭐야? x끼리 더해서 2로 나눠요. 그럼 x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2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 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끼리도 더해서 2로 나누면, y끼리 더하면 0이네. 그럼 2분의 0이니까 그냥 0이야. 이렇게.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중점이 누구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걸 직선에 뭐 할 수 있지? 우리는 대입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식을 좀 뽑아내는 게. 중점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 중점이 딱 당연히 직선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직선에 접었을 때 딱 포개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 지나가는 점들은 다 그 도형의 식에 자꾸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식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 우리 이제 b하고 c만 구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b. 그럼 c y 어차피 0 들어가네. y 0 들어가니까 그냥 는 1이다, 그지? 그래서 b가 구해져. b는 이걸 곱하면 마이너스 2라고 구해지는 거야. 이 문제에서 우리 챙겨야 되는 건 그거야. 첫 번째 중점 구할 줄 알아야 돼. 중점. 여기까지는 돼야 돼. 돼야 되고, 당연히 돼야 되고, 중점 구하는 방법, 평균. 그럼 이제 두 번째 챙겨야 되는 기초 수학이 있어. 우리 앞에서 하긴 했는데 까먹었을 거야. 직선끼리 수직이잖아. 이렇게 직선끼리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 있었죠? 기억나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어. 이렇게 마이너스 1. 이게 대칭이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접어서 포개지는 거라서 여기가 이제 수직이야. 이렇게 수직. 그러니까 접었을 때 포개져. 그래서 결론은 여기 보면 요 직선 있었지? 요 직선과 우리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직선끼리 서로 수직이야.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써먹어야 돼. 기울기 곱.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직선을 y는 하고 한번 정리해봐. cy는 1 마이너스 bx 이렇게 되고 넘긴 거야. 넘긴 거. 그럼 y는 하고 정리하면 c로 나눠봐. c로 나누면 c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c 분의 뭐가 돼? bx 이렇게 돼. 그지? c로 나누면 그럼 기억나니? 지난 시간에 y는 x에 관한 1차로 정리했을 때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뭐였어? 기울기였어. 기울기.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는 마이너스 c분의 b가 돼. 저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해야 돼. 기울기. 기울기 구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공식 같은 게 있지 않았어? 직선 위에 점을 두 개 아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돼? x끼리 빼자. 이렇게 뺄까? 여기에서 이거 뺄게. 이렇게 x끼리 빼면은 1 빼기 2니까 얼마? 여기가 3 이렇게. 여기 이제 y도 빼자.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야. 그럼 저기서 마이너스 2 빼기 2니까 마이너스 얼마? 4. 그래서 둘이 기울기를 곱해서
둘이 수직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위에서 우리가 이제 b를 구해놨잖아. b가 얼마였어? b가 마이너스 2였어 이렇게. 여기서 이제 c를 구하는 거지. 한번 정리해보고 c까지 한번 가면 되거든.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점 구하는 거랑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요 내용만 좀 챙기기. 이 문제를 풀어서 답 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내용만 기억하기. 내용은 기억하기. 기울기가 수직이면 곱이 마이너스 1. 중점 구할 땐 평균 내기. 이 두 가지. 이게 안 되는 것은 얘기해. 내용만 답못 내도 괜찮아. 내용만 기억하고. 우리 다음 주까지는 삼각함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2번 남거든. 2번 남는 시간에 행렬이랑 벡터 이런 거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미분, 적분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미분, 기본적인 적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 이제 삼각함수 거기 샵 3번으로 돼 있는 거 가면 될 것 같아. 기초 부족분학 거기 있어. 샵 3번 일반각과 호도법 나와 있는 거. 답이 나왔어, 신이야? 안 나와? 안 나와? 이따 계산 안 되는 것은 물어봐. 안 되면 알려줄게. 추석 내내 계속 연휴 내내 집에서 뒹굴고 있어. 그렇게 우리 아픈 거 아니야. 계산 안 되는 거 있으면 일단 물어봐. 그러면 알려줄게. 그리고 거기 첫 페이지에 일반각과 호도법으로 한번 넘어가서 거기 좀 해보자. 그 세 번째 거 종이 준 거 보면 돼. 이거 좀 외워봤어? 연휴 때 친구들 요거 보면 세 번째 거. 그래서 거기는 첫 페이지에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거기 우리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뭐 어릴 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편입수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함수이기도 하고 진짜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해.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 삼각함수라는 걸 얘기하려면 중학교 때 얘기했던 기본적인 것부터 다 쭉 해야 되거든. 고등학교 과정까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각도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 각도. 각도라는 걸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선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고정되어 있는 선을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시초선이라고 부르거든. 시초선이라 부르는데 보통 우리 수학에서는 이 고정되어 있는 선 각을 정의할 때 하나의 고정된 선을 보통 x축을 많이 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x축. 여기가 보통 이제 뭐가 되겠어? 보통 원점이 되겠지. 원점이 돼. 그래서 딱 고정되어 있는 x축에서부터 이제 움직이는 바늘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돼. 움직이는 바늘. 마치 이게 움직이는 바늘이다라고 해서 한자로 좀 어려운 말로 움직일 동자에 바늘 경자 써가지고 동경이라고 쓰기도 하고 동경이라 부르기도 하고 시험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해. 동경. 근데 얘가 이제 막 움직이는 거야. 시계바늘처럼 이렇게 막 뺑뺑뺑 돌면서 여기에 이제 각도가 생겨야지. 각도. 이 각도를 내가 지금부터 세타라고 놔볼게. 그럼 각도를 보통 세타라고 많이 쓰거든. 여기 세타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각도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부호라는 걸 가질 수 있거든. 그래서 얘가 x축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왔을 때 이렇게 내가 화살표를 좀 해주면 이 방향이 우리가 뭐야? 반시계 방향이지. 반시계. 반시계로 돌아간 각도가 양수야. 약속의 약속. 반시계로 돌아간 게 양수. 그럼 만약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저 동경이라고 하는 게 딱 여기 포개져 있다가 시계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각도가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는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간 각을 음수로 지정하게 돼. 음수.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저렇게 지정한 거야. 서양 애들은 그 문화적인 자체가 그 걔네들은 이제 반시계로 가는 게 좀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걔네 막 도박할 때도 그 반시계로 패 나눠주고 하거든. 어쨌든 그렇고 반시계 플러스 시계가 마이너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저 각도를 하나 딱 봤을 때 있잖아. 만약에 이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만약에 각도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다고 쳐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각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뭐냐면 이 각도를 보자마자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떤 사람은 이 각도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여기 이제 x축에서부터 반시계로 세타만큼 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 동경이라고 하는 게 항상 x축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이게 포개져서 그러다가 한 바퀴를 돌아. 한 바퀴를 돌면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 그래서 360도만큼 회전을 해. 이렇게 회전을 하고 다시 반시계로 세타만큼 갔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 다시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럴 수도 있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세타를 보고 이럴 수도 있어. 야 360도만큼 한 바퀴를 돈 게 아니라 한 번 돌고 또 한 번 돌고 두 바퀴를 도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그 우리가 360도 곱하기 얼마죠? 2 플러스 또 다시 반시계로 얼마? 세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럴 수도 있어. 이 각도를 딱 보자마자 야 꼭 반시계로 가지 않고 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야. 시계 방향. 한 바퀴 돌면 뭐라고 쓰면 될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이렇게 한 바퀴 돈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그냥 360도가 아니지. 시계 방향으로 갔으니까 뭐 붙여야 돼? 각도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360도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이너스라는 의미를 여기 뒤에 써줄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는 뭐야? 그냥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거니까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반시계로 플러스 세타만큼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의 각도를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해. 그냥 세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냥 세타라고 주장하려면 뭐라 해야 돼? 360도만큼 반시계든 시계든 전혀 회전하지 않은 거야. 회전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세타만큼 반시계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각도를 보고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런 각도를 봤을 때 이걸 다 통틀어서 이 각도를 보자마자 저 세타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대. 그러면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360도만큼 몇 바퀴 회전을 하는데 여기가 양수면 마치 반시계로 간 거고 반시계 음수면 시계로 간 거야. 그리고 다시 플러스 세타 써주면 이 각도를 완벽하게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것만 알면 돼.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다 같은 숫자들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값들이 다 똑같은 각도야. 똑같은 각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만 기억하면 돼. 각도라고 하는 건 360도만큼을 더하거나 빼도 돼. 즉 내 말은 여기다가 360을 빼봐. 빼면 뭐만 남아? 세타만 남지 이렇게. 여기다가 360을 두 번 빼봐. 360도를 두 번 빼면 다시 뭐야? 세타. 여기다가는 360도를 더해봐. 더하면 이게 날아가지. 없어지지? 세타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야. 우리가 각도를 봤는데 각도가 만약에 390도라는 각도가 있대. 390도. 그럼 이 각도는 여기다가 360을 빼. 그럼 얼마죠? 30이지. 둘이 같은 각도야. 30도를 회전한 거나 30도를 회전한 거나 360도를 돌고 다시 360도를 돌고 나서 다시 30도를 가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론은 360도를 계속 더하거나 빼도 돼.
만약에 나한테 마이너스 60도라는 각도가 있대 이렇게. 그 여기다가 360을 더해. 360을 더하면 뭐가 돼? 300도가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각도에서는 얘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360도라고 하는 저 숫자는 각도에다가 마음껏 더하거나 빼도 돼. 여러 번 더하거나 빼도 돼. 만약에 750도라는 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각도가 너무 크잖아. 그럼 여기다가 360을 두 번 빼. 360을 두 번 뺀다는 건 몇 도를 빼는 거야? 720을 빼겠다는 거야. 그럼 720을 빼면 몇 도만 남아? 30도 남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각도는 얘랑 같은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각도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하겠지. 각도가 좀 작은 게 좋잖아. 그런 식으로 360도는 막 더하거나 빼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막 그러잖아. 한 바퀴 돌면 제자리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360은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어. 그렇지? 그다음에 각도는 이렇게 반시계면 플러스, 시계면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 정도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뭐 일반각의 표현이라는 것까지 한 거야. 일반각의 표현. 그다음에 이제 요 정도는 괜찮겠어? 봐봐 이게 우리가 어차피 각도를 XY 평면에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럼 보통 우리가 X축 있지? X축을 각도가 0이다라고 하는 거야. 각도가 0. 그다음에 여기서 동경이 이렇게 90도만큼 반시계로 가면 당연히 Y축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세타가 몇 도? 90도인 축이다라고 얘기하게 돼. 이렇게 90도.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반시계로 90도만큼 갔어. 그럼 이쪽은 몇 도야? 몇 도라고 표현하면 돼? 이쪽 방향을 180도라고 표현하면 돼. 그럼 여기 몇 도겠어? 이쪽은 세타 몇 도? 270도라고 표현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여기서 90도만큼 가면 여기다 90을 더하면 몇 도야? 360이지. 그래서 얘가 뭐이기도 해? 360도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보다시피 360을 빼거나 더해도 똑같은 각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 사분면에서 그 좌표축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렇게도 각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얘기가 지금 거기 뭐 2번에 일반각의 표현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밑에 보면은 3번에 호도법, 60분법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일단 또 보자 봐봐. 두 번째는 우리 호도법. 각도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거든. 호도법하고 60분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과정상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60분법을 먼저 배우거든. 60분법은 이런 거야. 각도를 어떻게 이제 정의하는 거냐면 60분법은 원 있지 원. 원을 갖다가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을 뭐라 그러지 세 글자로? 부채꼴? 원에서 이렇게 일부 이렇게 도형을 만들면 이걸 부채꼴이라고 불러. 부채꼴. 그래서 이 60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을 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몇 등분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를 거기 책에 60분법이라고 나와 있지. 단어 있지. 이 원을 갖다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각도로 쪼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름은 60분법이긴 한데 얘를 360등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360등분. 그러니까 이런 중심각이 똑같은 부채꼴을 몇 개 만든다는 거냐면 360개를 만드는 거야. 이런 부채꼴을 360개 만들어서 하나 뽑아와서 이렇게 놓고 요만큼 있지 요만큼의 각도를 1도라고 정의하는 거야. 1도. 우리 어릴 때부터 보던 그 각도.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정의하는 걸 60분법이라고 불러.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원을 360조각을 내는 거야. 그래서 360조각 냈을 때 당연히 같은 크기로 내는 거야. 각도를 같은 각도로. 그때 하나의 각도를 1도라고 정의하는 거야. 1도. 그러면 이런 게 이제 60개 모이면 60도가 되는 거지.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정삼각형. 이렇게 각도를 재는 걸 60분법이라 부르고 호도법 있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호도법이야. 호도법.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각도를 이렇게 쓰다가 고등학교 딱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렇게 쓰거든. 그러면 60분법으로 쓰던 각도를 호도법으로 굳이 바꿔서 이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방법으로 각도를 다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도 있지 각도. 각도라는 걸 실수화하고 싶었던 거야.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단은 봐봐. 1도라고 하는 건 이거랑 다른 거야. 너네가 알고 있는 숫자 1 있지. 실수에서의 그 1과 엄연히 다른 거야. 1도는 너네 이걸 1도라고 하는 거거든. 1도. 그러면 1도랑 1은 다른 건데 그 말은 뭐냐면 1은 우리가 실수라고 하지만 1도에서 이거 1 있지. 얘는 실수라고 하지 않아. 그러면 각도라고 하는 걸 굳이 예를 들어 실수가 아니었던 그냥 각도를 실수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그 요 XY 평면이잖아. XY 평면을 뭐라고 불렀냐면 실수 평면이라고 불렀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Y 평면에다가 나타낼 수 있는 점들은 전부 뭐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실수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근데 결국에 이제 막 이게 확장되면서 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려면 걔네들은 다 정의역이 각도거든, 각도. 그 각도를 실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그래프도 막 표현할 수 있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에 있어서 각도를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만든 거야, 실수로. 그럼 어떻게 이제 만들기로 했냐면 이렇게 한 거야. 호도법은 이게 약속이야. 뭐냐면 이렇게 부채꼴 하나 뽑아와. 이렇게 뽑아서 이건 약속이니까 좀 받아들여야 돼.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놔볼게. 세타. 그러면 호도법으로 각도를 정의하는 방법은 부채꼴에는 반지름이 있지. 이거 일부를 뽑아온 거야, 이렇게 반지름. 그다음에 요 호의 길이 있지.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L. 그럼 약속이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 각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 약속을 하게 돼. 이거 약속이니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정의하는 걸 호도법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잘 보면 반지름은 길이지. 길이니까 실수야, 실수. 그럼 L이지. L도 호의 길이니까 숫자야, 숫자. 실수. 그러니까 실수분의 실수니까 이 각도도 완벽하게 실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겠어? 각도를 60분법으로는 이렇게 정의하고 호도법은 이렇게 정의하잖아. 그럼 이들 사이에 이제 관계가 필요한 거야, 관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뭐냐면 이렇게 와서 슉 이렇게 놓고 반원을 딱 그려. 반원을 딱 그린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반원이니까 일단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60분법 얘 입장에서는 반원은 이런 걸 몇 개 가져온 걸까? 이런 몇 개? 180개. 반원 입장에서는 1도의 크기를 갖는 부채꼴이 몇 개 있는 거야? 180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60분법으로 몇 도야? 180도가 되는 거지. 60분법으로 180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 180도라고 하는 각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호도법.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반지름 분해 뭐 해야 돼? 호의 길이. 그럼 아까 우리가 원의 둘레의 길이는 뭐였어? 공식이 2파이 r. 근데 반원의 둘레니까 뭐 해야 돼? 2로 나눠야 돼. 그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파이 r인 거지. 파이 r. 그래서 파이 r 딱 썼어, 이렇게. 이거 한 거야.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했더니 지워져. 이렇게. 그럼 파이라고 하는 건 너네 뭐라고 알고 있어? 파이라고 하는 건 3.14 정도 되는 무리수, 즉 실수라고 알고 있지. 이건 실수야, 실수 중에 무리수인 거지. 근데 이 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완벽히 뭐랑 똑같은 거야? 각도로서 보면 180도라고 하는 각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겠지만 이게 완전 다르다는 거지. 뭐랑? 180도는 실수로 바꾸면 180이 아닌 거야. 180도를 실수로 바꾸면 얼마 정도 된다는 거지? 3 정도 된다는 거야. 3. 그러니까 엄연히 이것도 다른 거야. 그래서 보면 너네 이게 알고 있잖아. 뭐냐면 봐봐. 만약에 내가 그냥 이거는 몰라 되는데 봐봐. 그냥 듣고 넘어가자. 이렇게 내가 부채꼴 하나 만들었는데 이 부채꼴이 요 길이가 다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봐. 호도법으로 나타내 보면 요 각도는 반지름분의 뭐야? 호의 길이. 이런 부채꼴이 있다 쳐봐. 그럼 r분의 r이지. 그럼 여기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야? 1이지. 1. 그럼 내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봐봐. 이 휘어져 있는 곡선을 쫙 펴. 이 휘어져 있는 곡선을 쫙 펴가지고 이렇게 뭔가 다시 삼각형을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내 말은 요 길이가 r이고 요 길이도 r이고 여기 r이야. 너는 이걸 무슨 삼각형이라고 불러?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요 한 각이 호도법 말고 60분법으로 몇 도야? 60도지. 60도가 돼. 그지? 그럼 너네 딱 보면은 거의 내 그림상 60도가 1과 거의 어때 보여? 1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 근데 얘는 60분법으로 표현한 각도고 얘는 호도법으로 표현한 각도야. 숫자니까. 그럼 일로 와서 보면은 아까 180도가 거의 3 정도 되지. 그러면 3으로 나눠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60도가 되지. 이 180개가 3으로 나눠지면 60개만 남는 거잖아. 그럼 60도가 되고 이건 1이 되지. 그러니까 60도랑 1이 거의 같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1이라고 하는 이 숫자 있지. 얘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거의 몇 도가 된다는 거야? 60도가 된다는 거야.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달라. 60도랑 60은 다른 거야. 너네 그래서 중학교 때도 기억 안 나겠지만 중학교 때는 각도를 이렇게만 쓴단 말이야. 이렇게만 써. 60분법으로. 그래서 중학교 때 학원 선생님들이 너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사인 60 이렇게 쓰면 아마 감점 당할 거야라고 막 얘기를 해. 왜? 60도를 표현하고 싶으면 중학교 때 무조건 써야 돼, 도를. 안 쓰면 틀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각도는 보통 뭐 단위라고 할까? 단위? 도를 쓰거든. 영어로는 디그리라고 해. 디그리.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60분법으로 표현한 각도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꾸잖아. 그럼 얘는 보통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써. 라디안. 줄여서 RAD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야. 뭐 이까지 몰라도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부터 뭐냐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쓰는 거였고 얘를 어떻게 나타내는 건지 몰라도 그냥 머릿속에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야. 얘.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뭐 10도, 20도, 30도, 60도 이런 거 좀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 앞으로 180도라고 하는 우리가 좀 익숙한 이 각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파이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이 관계만 알면 돼. 180도는 파이, 180도는 파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180도는 파이.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내가 챙겨주고 이런 거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 180도는 앞으로 뭐야? 숫자로 바꾸면 파이야.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약간 뒤에 가서 우리가 편입 문제를 풀 때도 약간 이런 기초 수학 중에서 이 부분 있지.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는지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좀 돼. 어려운 문제 풀 때 오히려 기본적인 게 이런 게. 내가 나중에 막 기출 문제 풀고 설명하다가 이걸 얘기해야 될 때가 오면 좀 두렵거든. 왜냐 이걸 다 모르니까. 기초 수학 때 하고 이게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이런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으면 좋아. 이렇게 기초 수학.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각을 정의해? 부채꼴에서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증명하고 보여줬던 과정 몰라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180도는 파이 이렇게 기억하기. 그럼 여기서부터 약간 요거까지 정리를 잠깐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이어나가서 볼게. 어디냐면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너네 거기만 잠깐 보자. 거기다 필기만 해놓자. 거기 보면 내가 60분법, 호도법 뭐 그런 얘기 쭉 한 건데 거기 이 정도만 필기해놓자. 그래서 보면은 아까 우리 원의 넓이랑 원의 둘레의 길이 했잖아. 부채꼴 있지.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정도는 알아야 돼. 당연히 편입할 때도. 그럼 부채꼴의 넓이 있지. 넓이를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 아니?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은 뭐의 일부냐면 원의 일부야. 원의 일부. 그래서 원의 넓이가 뭐였어? 파이 r 제곱이지. 그치? 부채꼴은 원의 일부.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원의 넓이에다가 비율을 곱했거든. 비율을 어떻게 곱했냐면 이렇게 생긴 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원. 그 원에서 이만큼의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주면 돼. 원의 넓이에다가. 그러면 원은 좀 어려운 말로 원은 요 가운데 중심각이 360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360도 만큼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각도가 몇 도야? 세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원의 넓이에다가 360도 분의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곱해주는 거지. 너네 다 알잖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내가 딱 4등분 한 거야. 여기는 이 원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지. 그 4분의 1이 어디서 나온 거야? 360도 분의 여기 몇 도야? 90도. 그렇게 해서 너는 지금 4분의 1을 한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그 비율을 곱해주면 돼.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구했거든. 중1 때.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지금까지는 이 각도를 360도, 즉 60분법으로 잘 쓰지 않아. 360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여기 2배 하면 몇 파이가 돼? 2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2파이로 바꿔서 봐봐. 2파이.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파이가 어떻게 돼? 약분되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암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지? 앞으로 우리 이게 우리한테 부채꼴 넓이야. 그럼 여기 세타는 당연히 뭐겠어? 세타는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 파이, 2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런 각도가 들어간다 보면 돼. 우리한테 부채꼴 넓이 공식은 저거야. 2분의 r 제곱 세타. 편입할 때 저거 나온다. 그래서 따로 또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좀 적어놓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호의 길이.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여기서 이 L이 호였지. L이 호. 아까 여기서 호도법에서 요 L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었어. 그러면 L은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R을 1로 곱해. R을 왼쪽으로 곱하면 L은 뭐가 돼? R 세타가 되는 거지. R 세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하면 호의 길이 나오는 거야.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로 기억하기. 여기 이게 호였잖아. 부채꼴 호.
호니까 r을 1로 곱해. 그래서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야. 호의 길이. 근데 넓이 공식은 하나 더 알아야 돼. 넓이 공식은 하나만 더. r 세타가 l이지. r 세타. 잘 보면 여기에 r 세타가 있지. r 세타. 그지? 그럼 r 세타를 l로 바꿔. l로 바꾸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2분의 1 곱하기 r 하나 남고 r 하나 세타 하나가 뭘로 바뀌어? l로 바뀌어. 뭐 한 거냐면 요거지.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잖아. r 세타. 요만큼을 뭘로 바꾼 거야? l로 바꾼 거야. L.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넓이 공식을 두 개 다 알고 있기. 부채꼴의 넓이 공식 두 개. 호의 길이는 하나, r 세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잡자. 중요한 거는 뭐 저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 이런 것도 뭐 나올 때마다 알려주긴 하겠지만 그 180도 우리가 알고 있던 180도가 숫자로 바꾸면 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이. 그래서 그 밑에 표 있지. 표 보면은 2파이가 몇 도가 돼? 360도가 되고 그 밑에 60분법이랑 호두법 표 있지. 그럼 90도는 뭐가 될 거야? 90도? 90도는 180도를 2로 나누면 돼. 그럼 몇 분의 파이가 돼? 2분의 파이가 되지. 그래서 그 표를 달달 외워야 돼. 알겠지? 다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